여전히 큰 움직임 없이 소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한때 다시 한번 109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락으로 했었으나 약간 반등한 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닥 큰 움직임은 없죠. 한편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박스권을 위로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지금은 그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고 21,69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과연 완벽하게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미국 증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기색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미국 증시와 달러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연준 의장의 막강한 파워, 그렇다면 그의 연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자산시장이 뒤집어지곤 하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연준 의장, 연봉은 2억 6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자산 같은 경우 2019년 기준으로 2천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 사이, 하나로 치자면은 268억 원 혹은 738억 원 사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또 2019년 기준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이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돈 겁나 많이 법니다. 연봉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멍으로 많이 벌겠죠. 이런 애들. 지들이 돈을 찍는데 좀 찍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 인플레이션 걱정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모르긴 몰라도 이 양반 비트코인 많이 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돈을 찍는 사람으로서 법정화폐의 부질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미국 거시경제 소식인데요. 자, 미국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 학자금, 빚 있죠, 빚. 그 빚 탕감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데요. 바이든 정부가 연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학자금 개인당 $10,000씩 탕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 펠그랜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20,00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학자금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평성 논란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 학자금을 탕감하면은 이 돈이 사라집니까? 이 빚이 사라져? 아니죠. 이 빚은 고스란히 이 국가 채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해당 빚을 갚게 되는 것이죠. 학자금 물린 사람들은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학자금 탕감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돈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들 앞으로 세금을 더욱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또 IRS 국세청 직원을 8만 9천 명인가 새로 늘린다라고 하죠. 더욱더 악착같이 돈을 뜯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들 말로는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부 이번에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29억 달러 정도의 군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나면은 다른 나라들은 골로 가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법정화폐의 한계를 전 세계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희망이 그리고 기대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며 본격적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업계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비자가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프리페이드 카드를 출시를 했는데 리워드도 비트코인으로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프리페이드 카드, 브라질에서 비자가 비트코인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도 질 수 없다. 우리도 9천만 개 가맹점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서 바이낸스와 협력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타까지 해주고 있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량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CEO CZ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BNB의 미래도 계속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 투자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 앱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모든 은행들,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암호화폐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데 해당 은행의 이름은 캐난가 투자은행이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 비트코인 가지아가 외쳐지고 있는 상황. 그 외침은 미국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리반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벡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설리반 은행 같은 경우는 127년 된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은행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설리반 은행 고객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벡트의 서비스를 이어받아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 수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은행들은 과연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로 진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달러의 한계를 보고 다른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암호화폐 업계로 진출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속내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3위 고래가 지난 이틀 동안에 879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0.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고 새우들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 가자. 가격 좀 그만 떨거라.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 넘으면은 강세 모멘텀이 추가될 수가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항선 1670달러를 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분석의 출처는 크립토 뉴스라는 곳인데 1차 저항선 비트코인 21,650달러라고 하는데요. 뚫었죠. 뚫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뚫고 버티는 것.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버텨주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기어 내려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 21,500달러다. 21,5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기만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로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이클 반드 포페 분석가 그리고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도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가짜 상승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뚫는 척 하면서 올라왔지만은 결국 21,500달러 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기어 내려가면서 밑에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비트코인 반드시 이 구간 지켜줘야만 하겠습니다. 21,500달러 승부처를 띄운 비트코인. 자, 그러나 로만 분석가는 이번 상승 역시 이봐 볼륨이 없는데 볼륨이 없는 상승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가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을 때마다 비트코인 결국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번 상승도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21,500달러 수성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고점을 찍으면서 새로운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RSI를 봤을 때 상승 향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가격도 같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 비트코인의 냉혹한 운명. 이런 상황 속에서 블런츠 분석가는 오랜만에 분석을 남기면서 이야기해주기를 내가 봤을 때는 25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2500달러까지 흐른다. 2500에서 버틸 수 있으면은 반등하는 것이고 못 버티면은 지하실로 내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최근에 이 분석이 좀 잘 맞지 않고 있죠. 그는 최근에 또 다른 데이터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주봉 기준으로다가 1년짜리 이동평균이 2년짜리 이동평균 골든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다. 자,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좋지 않다. 이제 거시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시점에서 과거에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많은 수익을 남겼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데이브 더 웨이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훗날에는 오늘날의 가격이 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은 어떨까?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이 1654달러 근반까지 내려갔다가 175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더리움의 강세를 단기 강세를 점쳤고, 저스틴 벤의 분석가 역시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 헤드앤숄더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1800달러 구간 근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락하게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머지를 기념하기 위한 머지 펌핑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칠리즈,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른지도 몰랐네요. 워낙 온 신경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가 있었어가지고. 자, 근데 칠리즈가 왜 상승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칠리즈 측에서는 최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체인인 칠리즈 2.0으로 대체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술적 업그레이드다라는 것이죠. 해당 업그레이드 소식과 함께 가격이 올랐었던 칠리즈였었고, 자, 다음으로 폴리곤이 게임시프트라는 것과 협업을 맺고 탈중앙화된 게임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 폴리곤은 레틱이죠. 다음으로는 M&M's, 유명 초콜릿을 만든 회사인 말스가 이번에 원숭이 NFT 캐릭터들을 기준으로 한 한정판 M&M's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근데 왜 이 초콜릿이 이렇게 더럽게 보이지? 전혀 먹고 싶지 않은데요. 자,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하락장은 앞으로 12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야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세력이야? 라고 따져 묻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한번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면서 축적 기간을 거쳐야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다음 불장까지, 다음 반감기까지 시간이 남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시 한번 출금을 중단하게 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합니다. zibi.com이라는 거래소는 입출금 중단 22일째, 그리고 100개 이상의 현물 거래성을 갑자기 상폐를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중비라는 거래소, 이름 그대로 먹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소 돈을 넣어놨는데 거래소가 망해버리거나 폐쇄가 돼버리면은 소비자들, 이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셀시어스와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을 믿고 거액을 맡겼었던 투자자들,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이런 와중 속에서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38명의 직원에게 총 190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전 재산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네들은 보너스 잔치를 해 진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살인 충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 너무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역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지갑 회사죠. 레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레저나노 X와 레저나노 S 플러스를 한 대에 모아서 살 경우 10% 할인과 배송료 무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웹사이트가 한국어 지원도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 채택 및 암호화폐 채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해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꽝족댓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